오마카세라든지 그런 레스토랑 가면 물어보세요. 마스터, 너의 밥솥은? 너의 쌀은?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해 줄 겁니다. 먹을 줄 아는 친구인가? 마치 와인의 이거 소믈리에처럼 밥 소믈리에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쌀밥에 진심인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 요리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스시, 아니면 뭐 덮밥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시죠? 오. 예,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 그렇죠. 쌀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쌀밥 들어간 이 음식을 와쇼쿠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 한국이랑 똑같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데 이 쌀밥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우리 추미코도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그러네. 예. 나는 솔직히 햇반 그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던지 밥해서 먹던지 거기서 거기라고 약간 느끼거든요. 근데 추미코는 딱 먹더니 어상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밥을 이렇게 지어 먹는데 그것도 추미코 얘기한 거예요. 오상 이번에는 어디 쌀이다. 먹어봐라. 뭔가 다른 것 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추미코 그 말을 들으니까 어제 먹은 밥이랑 오늘 밥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약간 그 압박감을 줍니다. 예. 이게 뭐 추미코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쌀의 종류 혹은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지을까에 대해서 일본의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도 하고 난 이게 좋아 라고 자기 취향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의 여러 가지 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쌀밥을 좋아하는지를 밥 짓는 밥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종합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음식 하면 이런 이제 덮밥류 예, 그 다음에 이런 초밥 다 공통점으로 쌀이 들어가는 이 일본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반찬도 기본적으로 있잖아. 그 쌀밥을 어떻게 그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만든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일본 음식에서의 식탁의 주인공은 이 쌀입니다. 당장에 전 세계에 이 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자포니카죠. 예, 일본이라든지 한국, 중국, 동북부. 여기서 이제 이런 동글동글한 쌀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예, 자주 보는 쌀. 그렇죠. 예, 그리고 인디카라고 해가지고 중국, 태국, 좀 이제 남쪽 지방, 예, 동남아시아 가면은 쌀이 길쭉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로 이제 나뉘는 겁니다. 그럼 뭐 오늘 얘기한 뭐 오상, 뭐 일본 사람들이 쌀밥이 진심이니까 밥 엄청 많이 먹겠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의 젠노, 한국어 뭐 농협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통계를 내는데 어떤 통계를 내냐? 짜잔. 일본 사람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입니다. 1962년도에는 연간 118kg를 먹었어요. 오.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50kg를 먹었어요. 그 계속 줄어드네. 그렇죠. 아니 뭐야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 별로 쌀밥 먹지도 않네 라고 느끼잖아요.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쌀이 주식인 나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줄었습니다. 왜? 식생활이 다양해졌잖아요. 이때는 일본에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빵집도 많이 없었어요. 이제 먹을 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굳이 쌀밥 말고도 끼니 때울 게 많이 있네. 당연히 쌀의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기사도 나오죠. 소비량이 줄어도 일본인은 쌀을 좋아한다. 쌀밥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0.1%. 엄밀히 하면 99.9%는 그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이 되겠네요. 막 먹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회도 바쁘잖아요. 셀러리맨이 많은 사회죠. 당장에 아침부터 밥해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출근하기 일본 사람 힘듭니다. 점점 바빠진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왕에 먹을 거면은 제대로 된 쌀밥을 먹자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이게 더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품종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커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커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피 향이 다 거기 그건데 근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무슨 원두를 갈아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본은 밥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전국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정확한 이름은 일본의 쌀맵입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이랑 기후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 남쪽에는 규슈, 그 다음에 북쪽에는 홋카이도까지도 일본은 쌀 농사 재배가 가능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분들은 일본 쌀이라고 하면 고시히카리라든지 그걸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일본 쌀의 종류와 특징. 예, 일본의 쌀의 종류 약 품종이 900개 정도 있습니다. 밥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300품종. 사람들이 먹는 이 300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다? 예, 바로 이 고시히카리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예, 이 고시히카리 중에서도 일본 니가타현 우오누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진짜 고시히카리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 고급 고시히카리. 이게 뭐냐면은 면접 결과 통지표입니다. 5성 쌀 마이스터. 딱 이 쌀과의 면접을 한 거야. 냄새. 아, 이 이제 능력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시히카리는 밸런스가 좋은 맛. 그중에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식감입니다. 먹는 때 식감이 참 좋다. 이런 마이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쌀 마이스터.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니가타가 쌀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니가타는 쌀이 원료가 되는 떡이라든지 아니면 전병 이런 과자가 쌀 과자가 엄청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시히카리 홍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할까? 그렇죠. 일본 다른 지역에서도 고시히카리가 있지만은 니가타 현산에 나온 이 고시히카리는 넘버원이다. 고시히카리의 왕이다. 우리가. 실제로 일본 사람들한테 아까 슈이가 말한 것처럼 우오누마 고시히카리는 저 일본 브랜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쌀 브랜드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는 선물로도 보낼 수 있는 쌀. 맞아요. 음. 예, 그러니까 좋은 일 있네요. 이거 드립니다. 있잖아요. 뭐 여름철에 뭐 가을철에 특히 이거 햅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 우오누마산 이번에 올해 새로 나온 거 바로 딱 드립니다. 여러분. 고시히카리 중에서도 우오누마라니 아는구만.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 오상 고시히카리면은 다 끝났네. 라고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300종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고시히카리만큼 유명한 일본의 몇 가지 쌀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키타 고마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니가타현에서 약간 좀 더 북쪽으로 간 일본 아키타현에서 이제 나오는 쌀인데. 이것도 옛날부터 유명하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조금 다르죠. 예. 그러네. 크기가. 아키타 고마치의 특징은 밥을 짓고 나서의 냄새의 향이 강합니다. 예,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일본에서 넘버 2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아키타 고마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시히카리파, 아키타 고마치파라고 갈리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유명합니다. 미야기현 지역에는 히토메보레라는 이제 쌀인데 이것도 인기 많습니다. 예, 이 쌀은 아까랑 여러분 이 그래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오른쪽 이거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쌀은 끈적끈적함이 덜합니다. 밥알 하나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밥끼리 잘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토메보레가 이게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첫눈에 반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쌀을 먹어보면은 당신은 다른 쌀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히토메보레라는 식으로 지은 겁니다.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5성급 쌀 마이스터가 한 말을 제가 옮기는 것 뿐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전국구에서 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스야히메라는 쌀입니다. 말 그대로 윤기 나는 공주님. 쌀이 공주처럼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이 마크 보면 이거는 유명한 그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쌀이라는 게 우오누마 코시히카리는 탄생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정말 옛날부터. 정말 옛날부터 있거든요. 뭡니까 점점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아까 이 아키타 코마치가 84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토메보레가 91년 그 다음에 이 윤기 나는 공주 츠야히메가 2010년 이렇게 최근까지 계속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이건 지난번과 다르다는 거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냄새가 더 좋다라든지 지었을 때 아니면 쫀득쫀득함이 남다르다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더 당신 딱딱한 거 좋아하시죠? 약간 좀 딱딱합니다. 뭐 씹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특징적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뭡니까 이거 일본의 이런 쌀 지도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쌀이 이 쌀인데 우리 쌀이 일본 전국 밥상에 다 올라간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품종 개량 이게 배틀이 엄청 붙어요. 오마카세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이게 초밥집에서 우리는 일부러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어디산 예를 들어 고시히카리 있잖아. 이걸 일부러 공수해 와가지고
우리 초밥집은 오마카세를 냅니다 라는 가게가 많아요. 왜? 그 밥맛이 중요하거든. 맞아. 그냥 국내산 쌀 아니라 있잖아. 어디 지역의 어느 브랜드 그렇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쌀 자체만 중요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게 뭐 우오누마 고시까리 고급 쌀 있잖아요. 이거 갖다 둔다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밥을 지어야지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머리 맞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도 한국도 있잖아. 크크인가 구첸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급이 좋을까? 그렇죠.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밥솥이거든요. 예. 당장에 일본의 이제 조지루시, 그 다음에 뭐 타이거,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샤프, 린나이도 팝니다, 참고로.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각종 브랜드들이 밥솥을 팔거든요. 이게 엄청난 경쟁입니다, 일본 내에서. 맞아요, 정말. 왜냐면 이게 매년 개량돼 나와요. 밥솥 바꾼 것만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맞아. 그 밥을 먹을 때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기밥솥을 만든 게 도시바입니다. 지금은 이제 맛이 가가지고 예, 휘청거리지만은 이것도 만들어낸 게 간단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밥을 좋아하는데 밥 짓고 이러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걸 좀 이제 간편하게 하자 해서 처음에 전기밥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여러 가지 개량이 되고 각종 밥솥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오상 일본 하면은 그거 코끼리표 밥솥 그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은 왜 코끼리표가 밥솥이 유명해졌는가 라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코끼리표가 제일 먼저 밥솥을 지어서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코끼리표 밥솥은 왜 유명해요? 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만든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지은 건 편해. 근데 식어버려요. 그럼 뭡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스테인레스로 보온하는 기능 하나만큼 기똥찼던 이 조지루 씨가 일본에서 최초로 전기로 보온하는 밥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밥은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밥 짓는 기계로 밥을 지어요. 그리고 그 밥을 바로 조지루시 전자 항아리 여기에 담아. 그리고 딱 닫아두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갓 지은 밥맛 멘치로 오래가는 거예요. 마치 뭐 밥의 보온병. 그래서 조지루시가 일약 엄청 유명해진 겁니다. 도시바는 처음에 밥솥을 만들어냈어. 코끼리표는 이제 밥을 보온하는 걸 만들어냈어. 자, 그럼 그 다음엔 누굽니까? 미쓰비시 전기입니다. 이 미쓰비시 전기가 1972년에 우리는 밥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밥이 계속 보온이 됩니다. 라는 거를 이 미쓰비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의 전기밥솥. 여기서 일본 사람 만족하나요? 만족을 못합니다. 밥맛이 이때 당시에 기존의 이 밥솥은 밑에만 가열을 하게 되니까 탄다라든지 전기밥솥이 밑에만 밥이 있고 위에는 설 익는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연구가 안 될까? 그러다가 그렇죠. IH 밥솥이 등장을 합니다. 안에 있는 밥솥을 전체 균등하게 가열을 해줘가지고 위아래 밥맛이 동일하게 나오는 IH. 그거를 누가 만듭니까? 현재 파나소닉인 내셔널이 만듭니다. 당시에. 이게 원조가 다 따로따로 있구나.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밥에 진심인 거를 일본 전자기업들도 알아요. 쟤들이 하나 냈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갈구는 거지. 예를 들어 뭐 파나소닉이면 막 도시바랑 미쓰비시도 만들었는데 파나소닉이면 가전업계 대기업인데 막 우리는 밥솥 제대로 못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도시바 걸로 밥을 해 임마. 이러면 이제 밑에 기술자들이 이제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밥솥 전체적으로 이제 되잖아. 그럼 이제 밥맛이 좋아졌잖아. 그러면 만족을 못해 아직까지도. 전체적 열이 가해지긴 하지만은 압력솥에 하는 것보다 뭔가 맛이 못한 것 같아. 이게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압력을 넣으면은 100도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뭔가 좀 더 강한 불에 압력을 넣어서 안 될까? 그렇죠. 압력밥솥을 누가 만드냐? 예, 산요가 만들어요. 또 따로입니다. 예. 지금은 없는 상이네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쌀에 진심이다 보니까 일본 제조업체도 이 밥솥에 진심인 거예요. 어느 한 업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니가 가능하면 우린 이것도 된다. 우린 이것도 된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버터플라이 임팩트인데 산요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산요 안에 있던 기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케 비즈니스 2016년도 판이네요. 산요 출신의 내가 왜 샤오미 밥솥을 만드는가?
밥 짓는 상여 출신의 기술자 아저씨가 샤오미로 가서 한국에서 팔죠. 이 저가형 샤오미 밥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5만원짜리 밥솥 싼 거 있잖아. 이거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이 일본의 밥솥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있잖아. 1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뭐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니 우상 IH에다가 압력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해요 이러잖아요. 요즘 일본 밥솥 어떤지 압니까? 뚜껑에서 스팀이 나옵니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게 나오는 기능을 있습니다 라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압력 IH 스팀이죠. 스팀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밥알이 춤을 춘다. 오도리 닦기라 이래가지고 아니네. 밥이 춤을 추면서 서로 이제 안에서 댄스 하면서 밥이 익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밥이 날이 딱 서면서 균등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꽤 유명합니다. 우리 독점 기술입니다. 독점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밥을 가마솥에 했잖아요. 가마솥 형식의 전자냄비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만든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오누마산 코시히카리를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모드. 우리가 밥솥에 밥을 지을 때 뭐 흰쌀 아니면 무선미 잡곡 이런 메뉴 있잖아요. 일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오누마산 고시히카리 쌀 버튼, 아키타코마치. 아키타코마치, 그 쌀에 맞는 식으로 밥을 지어줍니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일본 밥솥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얘기 듣다 왜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냐. 나는 고시히카리를 좋아하는데 고시히카리의 본래의 성능을 맛보고 싶어. 근데 우리 집 밥솥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새 밥솥을 사. 이 밥솥에는 고시히카리 버튼이 있어. 누르고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럼 밥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마다 이제 나는 무조건 고시히카리고 밥솥기는 무조건 미쓰비시다. 그렇죠. 그런 거 생겨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 흔히 말하는 밥솥 전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밥솥 뭐 쓰세요? 어디 쌀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점 같은 데서도 우리는 밥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로 밥을 이렇게 뭐 예를 가마솥이라는 일을 짓습니다. 반대로 가전업계가 이제 장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인정한 우리 밥솥. 일본 그런 광고 나옵니다. 여기가 그 미슐랭 그 도쿄 긴자 거기죠?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 파나소닉 밥솥? 밥솥이 춤을 춥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요.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연결돼 있어. 이 TV 나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저런 유명한 가게에서도 저 밥솥 쓰니까 저걸로 집에서 먹으면 이게 사실상 미슐랭 맛?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일본에 오신 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마스터, 너의 밥솥은? 너의 쌀은?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기해 줄 겁니다. 싼 프랜차이즈인가 이러면은 국산 쌀입니다. 몰라요. 이러는데 오마카세라든지 그런 레스토랑 가면은 뭔가 먹을 줄 아는 친구인가? 마치 와인의 이거 소믈리에처럼 밥 소믈리에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밥에 진심인 이유,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고, 이 밥에 대해서 물론 옛날보다 소비가 줄긴 줄었지만은 기왕에 먹는 이 밥알의 한 끼를 맛있게 먹어야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품종 개량, 밥솥 개량이 지금도 전쟁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취미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여러분 예전에 밥솥 아무거나 괜찮겠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코끼리표 밥솥을 썼었어요. IH 압력 밥솥. 근데 그게 고장 났어요. 한 5년, 6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 뭐 밥솥 다 똑같은데 저 제일 싼 거 이래가지고 IH 밥솥 있잖아요. 8만원, 9만원짜리 일본에서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 새로운 밥솥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래서 취미권랑 같이 한 입 딱 먹었거든요. 바로 그 밥솥 버렸습니다. 에? 라고. 아니 이게 밥이야? 떡 쪄지고 뭔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압력 IH 밥솥 중에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서 먹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 그러니까 밥을 지으면 다 지은 밥이 제일 맛있는데 그 밥솥은 맛이 없었어요. 그게. 에? 정말 지금 그 완성됐어? 라는. 그때 조금 알았어요. 왜 일본 가전 양판점 가면은 밥솥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약간 좀 그때 이해가 돼가지고 취미가 연구해가지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쓰고 있습니다. 예, 어디 거 쓰는지 안 알려줄게요. 예,